인류가 수많은 질병을 치료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 관련 질환은 치료가 요원합니다. 이유는 하나, BBB라 불리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뇌혈관 장벽 때문이죠. ABL 바이오는 그 난공불락의 장벽을 통과하는 분자 셔틀을 개발하며 치료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장을 던진 기업입니다. GSK와 4조 원이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빅파마의 검증을 받은 ABL 바이오. 과연 이 기업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20세기 초 에를리히라는 독일의 과학자가 푸른색 염료를 통한 동물 실험에서 뇌와 척수 조직만 염색되지 않고 하얗게 남아있는 것을 관찰하며 뇌혈관 장벽의 존재를 알 수 있었죠. 이 뇌혈관 장벽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쉽게 말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이 뇌에 해로운 물질이나 병원체가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말 그대로의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근데 뇌도 인체이기 때문에 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주입해야 하는데 너를 낫게 해줄 약이야 하고 전달해도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뇌혈관 장벽은 퇴ክ 하고 뱉어버리죠. 여기서 이 뇌혈관 장벽이 이젠 방어막이 아닌 방해막이 되어버립니다. 전 세계 제약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지만 대부분의 약물이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ABL 바이오는 여기에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분자 셔틀 개념입니다. 뇌혈관 장벽을 구성하는 세포에 결합하는 항체를 셔틀로 활용해 치료용 항체를 뇌 속으로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중추신경계 질환 공략? 이거 비슷한 종목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영상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시군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11월 8일 소개해드린 D&D 파마텍 역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D&D 파마텍은 GLP-1 펩타이드 기전으로 뇌 속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NLY01이라는 특정 물질 자체가 뇌혈관 장벽을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고 뇌 속에서 신경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약물 자체의 기전에 집중하는 겁니다. 반면 ABL 바이오의 그래바디비는 약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뇌혈관 장벽 투과 자체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어떤 치료용 항체든 이 셔틀에 실으면 뇌로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또 다른 차이점은 시장 확장성입니다. D&D 파마텍의 GLP-1 기전은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비만, 메쉬 같은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대 시장으로도 확장 가능합니다. 두 개의 큰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이죠. ABL 바이오는 중추신경계 질환 내에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뇌전이암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면역항암이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까지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공략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술이 바로 ABL 바이오의 첫 번째 핵심 그래바디비입니다. ABL 바이오는 두 개의 핵심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첫 번째, 그래바디비, 뇌 질환 치료를 위한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입니다. 뇌 내피세포에 결합하는 항체를 셔틀로 만들어 치료용 항체를 뇌로 운반하는 이중항체 형태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ABR301에 적용되어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이며 알츠하이머병, 뇌 전이성 유방암 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바디 T, 면역항암 치료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T세포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포원비비 항체는 효과는 좋지만 간독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바디 T는 종양 특이 항원과 포원비비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로 오직 종양 미세 환경에서만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정상 조직에서는 독성을 최소화하는 조건부 활성화 방식이죠. 이 두 플랫폼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ABL 바이오는 자체 상업화보다는 플랫폼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하고 계약금과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는 기술 이전 중심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 25년 10월 3일에 소개해드린 올릭스와 유사합니다. 올릭스는 ASI-RNA, 즉 아시메트릭 siRNA 플랫폼을 일라이 릴리 같은 빅파마에 기술 이전하며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올릭스는 siRNA 분야에서 이미 선점자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향후 siRNA 분야로 확장할 때는 올릭스와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의 강점도 명확합니다. 그래바디비를 siRNA와 결합하면 올릭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뇌혈관 장벽을 넘어 중추신경계 질환이라는 차별화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ABL 바이오는 GSK와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 1,480억 원을 포함해 최대 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GSK 외에도 사노피, 아이맵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현재 7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미국, 중국, 호주, 한국에서 15개 이상의 임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파트너십은 ABL 바이오의 기술이 특정 물질을 넘어 플랫폼 자체로서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리스크도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임상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입니다. 대부분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 또는 1비상 단계입니다. 임상 1상에서 최종 상업화까지 성공률은 매우 낮고 특히 CNS와 항암 분야는 실패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D&D 파마텍의 NLY01은 이미 임상 2상까지 완료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 의존적 재무 구조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초기부터 대규모 단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대형 계약이 지연되거나 주요 임상이 중단되면 현금 흐름에 직접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릭스와 같은 에로 중심 모델의 공통 리스크입니다. 셋째, 플랫폼 확장성 입증 부담입니다. ABL 바이오는 그래바디 B를 ADC, siRNA 등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siRNA 분야는 올릭스가 ASIRNA 플랫폼으로 주요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선점한 시장입니다. 이미 검증된 올릭스와 경쟁하며 추가 기술 이전을 성공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플랫폼 확장성 입증입니다. GSK와의 4조 1천억 원 계약은 과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바디 B가 CNS 외에 ADC, siRNA 등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추가 기술 이전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둘째, 2025년 임상 데이터입니다. ABL001은 2025년 1분기에 담도암 환자 생존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생존 데이터는 항암제 효능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ABL111은 2025년 하반기에 임상 1비상 탑라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바디 T의 조건부 활성화 기전이 실제로 독성 개선과 강력한 항암 효과를 동시에 발휘하는지 확인할 기회입니다. 셋째, 안전성 기반 면역 항암 리더십입니다. ABL111, ABL503, ABL104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면역 항암 분야에서 안전성을 통한 차별화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ABL 바이오는 뇌혈관 장벽과 면역 항암 독성, 기존 의학이 넘지 못한 두 장벽에 도전합니다. 플랫폼 기반 기술 이전 모델로 4조 원 규모의 검증을 받았지만 진짜 시험 때는 2025년 임상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ABL 바이오의 기술력을 실제적으로 검증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HD 리서치 마켓플라이트였습니다. 오늘은 ABL 바이오를 소개해드리면서 예전에 소개해드린 D&D 파마텍, 올릭스까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